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에 관한 문제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화재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네요. 자, 1번. 인간이 제어하여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게 한 근본적인 존재를 말한다. 자, 아니죠? 이거는 화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에 대한 내용이죠. 불. 그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되는 것은 화재가 아니라 불이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2번. 불을 사용하는 사람의 부주의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제 불이 이제 잘못 사용돼서 인간에게 어떤 재난이나 재앙을 주는 것을 화재라고 하는 거죠. 다음 3번. 불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 생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재앙을 말한다. 이겁니다. 이게 화재죠, 화재. 다음 4번. 실화, 방화로 발생하는 연소현상을 말하며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불을 말한다. 그쵸? 이게 바로 화재의 정의입니다. 답은 1번. 다음 2번.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은, 자, 이제 화재를 이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자, 화재의 분류에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A급 화재가 있고요. 다음 B급 화재, 그리고 C급 화재, 마지막 D급 화재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죠. 자, 그때 이제 A급 화재가 이제 무엇이냐? A급 화재가 이제 일반 화재입니다. 일반 화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연물, 일반 가연물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일반 화재로 분류를 해놓고요. 이제 B급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 및 기름이죠, 기름. 유류 및 가스 화재, 유류 및 가스 화재를 B급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그 다음 C급 화재가 바로 전기 화재죠. 전기 화재. 화재의 빈도가 가장 높은 화재, 전기 화재를 C급. 그리고 이제 D급 화재를 이것을 이제 금속 화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화재의 분류 방법 중 유류 화재를 나타내는 것. 유류 화재니까 몇 급이에요? 그죠? B급 화재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3번. 화재의 종류에는 종류에서 급수는 C급이며 화재의 종류는 전기 화재이다. 자, 표시색은, 자,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무엇을 아셔야 되냐면은 화재의 색상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일반 화재는 그렇죠? 일반 화재가 이렇게 백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 및 가스 화재가 이게 황색이죠. 황색. 색상도 기억하셔야 돼요. 황색. 그리고 전기 화재가 이제 청색이죠. 청색. 전기 화재가 청색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 화재가 이제 무색입니다. 무색. 자, 문제에서는 지금 전기 화재의 색깔을 물어봤죠. 전기 화재이기 때문에 바로 청색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문제 4번. 공기와 할론 1301의 혼합기체에서 할론 1301에 비해 공기의 확산 속도는 약 몇 배인가? 단 공기의 평균 분자량은 29, 할론 1301의 분자량은 149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지금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할론 1301의 연소 속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론의 연소 확산 속도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렇게 분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의 연소 속도 있죠. 확산 속도가 바로 V1. 그래서 반드시 기준이 되는 것이 이렇게 분모로 간다는 것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기준이 되는 거. 그래서 할론 1301의 확산 속도에 비해서 공기의 확산 속도가 얼마냐, 몇 배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 V2가 할론 1301의 확산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산 속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분자량의 제곱근에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식이 성립하냐면은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게 아래 첨자가 2고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바뀌어요. 첨자가. 그래서 여기는
M1이 되는 거고요. 분자가 M2가 돼요. 이렇게. 왜?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대입을 해보면 자, 지금 M1이 공기의 분자량이고요. M2가 할론 1301의 분자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기의 분자량이 29라고 했고요. 그리고 할론 1301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149라고 했죠. 149. 이렇게 해서 계산을 자, 해주시면 이 값은 대략 2.27 정도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바로 공기의 확산 속도가 할론 1301의 확산 속도의 몇 배라는 거예요? 바로 2.27배만큼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쵸?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5번. 화재의 일반적 특성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화재의 특성입니다. 화재의 특성. 자, 우리가 이제 이론 시간에 우리가 4가지 정도의 그 특성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죠? 자, 화재 특성 첫 번째, 화재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발적으로. 그죠? 네, 우발성. 자, 화재는 일반적으로 우발성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 화재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화재에 따라서 뭐 가연물의 양이나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화재의 형태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정형성이죠. 비정형성.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고요. 화재의 형태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특성이 무엇이냐? 세 번째 특성이 바로 어떤 게 있어요? 바로 확대성이죠. 확대성. 확대성.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바로 네, 불안정성이죠. 그죠? 불안정성. 불안정성.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의 화재의 특성이 있고요. 그 보기를 보시면 보기 2번에 정형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형성이 아니라 자, 비정형성이 돼야 맞습니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화재 하중 계산 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은 약 몇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인가? 자, 이거는 이제 화재 하중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 화재 하중을 구하는 식인데 뭐 화재 하중을 뭐 Q로 놓을게요. 자, 화재 하중은 어떻게 구해 주냐면은 HA분의 시그마 Q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 문제에서 말하는 그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죠, 이거. H 값. 그죠? 그래서 목재의 그 단위 발열량은 얼마냐? 바로 4,500 정도가 돼요. 4,500. 그죠? 이거는 이제 암기를 이제 해두시면 되는 부분이죠. 답은 2번에 4,5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7번. 자연 발화의 방지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공기 중에 두었을 때 이제 스스로 타는 거예요. 자연 발화. 그래서 방지 방법이 아닌 건데 첫 번째,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자, 자연 발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열이 축적돼서 발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줘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맞고요. 2번. 퇴적 및 수납 시 열이 쌓이지 않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열이 쌓이지 않게 한다는 거는 열 축적을 막는 거잖아요. 그죠? 맞고요. 3번. 높은 습도를 유지한다. 잘못됐어요. 이 자연 발화를 방지하려면은 습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이고요. 4번,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한다. 그죠? 저장실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8번.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자연 발화가 쉽게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 자,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잘못됐죠. 자, 열 전도율이 크다는 것은 열이 축적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 축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열 전도율이 큰 것이 아니라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적당량의 수분이 존재할 것. 그죠? 이제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3번
주위의 온도가 높을 것. 맞죠? 4번 표면적이 넓을 것.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9번. 일반 건축물에서 가연성 건축 구조재와 가연성 수용물의 양으로 건물 화재 시 화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자, 1번 화재 하중, 2번 연수 범위, 3번 활성화 에너지, 4번 착화점. 자, 이 중에서 화재의 위험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화재 하중인 거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을 우리는 화재 하중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것은 화재 하중입니다. 답은 1번. 다음 10번. 대두유가 침적된 기름걸레를 쓰레기통에 장시간 방치한 결과 자연 발화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겁니다. 기름걸레가 나오잖아요. 기름걸레 그리고 자연 발화가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산화열. 그죠? 산화열이 축적되었기 때문에 바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름걸레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 열입니다. 그죠? 그 열에 의해서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름걸레가 나오면 이건 뭐다? 산화열이다. 답은 2번. 자, 다음 11번. 화재에 대한 건축물의 소실 정도에 따른 화재 형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건축물의 그 소실 정도에 따른 그 화재 형태는 세 가지의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냐면 전소화재, 그리고 반소화재, 그리고 부분소화재라는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 1번에 부분소화재란 전소화재, 반소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소화재도 아니고 반소화재도 아닌 것이 바로 부분소화재라는 거예요. 자, 1번 맞고요. 2번, 반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그쵸? 소실된 상태가 30% 이상, 그리고 70% 미만인 경우가 바로 반소화재라고 하는 거죠. 다음 3번, 전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그죠? 이게 바로 전소화재입니다. 자, 그런데 4번에 훈소화재란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의 10% 이하가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훈소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실 정도에 따른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소는 그 속도가 느린 완전 무염 연소입니다. 불꽃이 없이 연기가 발생하는 거. 그죠?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훈소라고 하죠. 이거는 건축물의 소실 정도와는 무관한 용어가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다음 12번. 건축물 화재의 가혹도에 영향을 주는 주 요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화재의 가혹도입니다. 가혹도. 자, 1번에 공기의 공급량, 2번 가연물질의 연소열, 3번 가연물질의 비표면적, 4번 화재 시의 기상. 그러니까 화재 시의 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날씨, 그죠? 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화재 시의 기상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재 가혹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다음 13번. 화재 하중을 나타내는 단위는 자, 보세요. 화재 하중의 단위예요. 자, 화재 하중이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라고 정의 내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재 하중의 단위는 이겁니다. 네,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그래서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바로 화재 하중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14번. 유류 화재 시 주수 소화하게 되면 소화약재인 물이 갑작스럽게 증기화되면서 화재면을 확대시키는 현상은 자 이거죠. 그 유류 화재의 그 현상 중에서 뭐 보일 오버도 있고 슬롭 오버, 뭐 프로스 오버, 오일 오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탱크에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뭐 한 거예요? 물을 뿌린 거잖아요. 그렇죠? 물을 뿌리거나 뭐 포소화약제를 이렇게 방사했을 경우에 그때 화재면이 확대돼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슬롭 오버라고 하는 거죠. 슬롭 오버. 그래서 보일 오버와 슬롭 오버를 좀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헷갈려요.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일 오버, 그러니까 보일 오버도 탱크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고요. 슬롭 오버도 마찬가지로 탱크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야.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그 탱크 하부에 있는 그 물이 끓으면서 그 연소유와 동반해서 분출하는 것이 보일 오버고, 슬롭 오버 같은 경우에는 그 유류 화재에 그 소화약제, 물이나 포말을 뿌렸을 때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연소유가 분출하는 현상을 슬롭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슬롭 오버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5번. 화상의 종류 중 전기 화재에 입은 화상으로서 피부가 탄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몇 도 화상인가? 자, 화상의 그 종류에는 총 4가지가 있죠. 1도 화상부터 제 4도 화상까지 4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피부가 탄화돼요. 피부가 탄화되는 현상, 그리고 그게 뼈까지 도달하는 현상을 제일 높은 단계인 4도 화상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피부가 탈 정도면은 4도 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 다음 16번.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는, 자, 이거 뭐예요? 자, 보세요. 착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다. 이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담배. 그죠? 담배 같은 경우도 훈소 연소의 한 일종이에요. 그죠? 바로 답은 1번의 훈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연물이 발화되지 못하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되는 연소 형태, 바로 훈소가 되는 거죠. 1번. 다음 17번. 전기 화재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기 화재의 원인. 자, 1번 단락, 2번 과전류, 3번 누전, 4번 절연과다. 자, 이 중에서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뭐겠어요? 절연과다죠? 그러니까 절연 상태가 절연이 부족하면 화재가 발생하겠지만, 절연이 과다라고 해서 어때요? 화재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절연은 많이 잘할수록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다음 18번. 산화열에 의해 자연 발화될 수 있는 물질이 아닌 것은? 자, 이것은 자연 발화의 그 형태 중에서 그 산화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1번의 석탄, 2번의 건성유, 3번의 고무 분말, 4번 퇴비. 자, 이 중에서 산화열에 의한 자연 발화 형태가 아닌 것은 4번이죠. 퇴비는 산화열이 아니라 분해열에, 발효열에 해당이 됩니다. 발효. 답은 4번. 다음 19번. 휘발유 화재 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자, 휘발유, 즉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물을 주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이유냐? 자, 물과 기름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기름의 비중이 물보다 작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름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기름 섞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름이 물 위에 떠다니면서 연소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그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주수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비중이 물보다 작아 연소면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0번.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시킨 후에 연소시키는 연소 형태는?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자, 가연성 기체와 공기를 미리 혼합했다고 했죠. 미리. 그죠? 미리 혼합했다고 했어요. 바로 예혼합 연소가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21번. 유료 저장 탱크의 화재 시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플래시 오버, 2번 보일 오버, 3번 슬롭 오버, 4번 프로스 오버. 자, 이 중에서 그 유료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화재 현상이 아닌 것은 1번이죠. 자, 플래시 오버 같은 경우에는 유류 탱크 화재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실내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급격한 화재의 확대 현상을 바로 플래시 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의 플래시 오버는 바로 유류 탱크 화재와고는 관련이 없는 현상입니다. 답은 1번. 다음 22번. 보일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아래층으로 발생한 화재가 위층으로 급격히 옮겨가는 현상? 아니죠. 2번. 연소 유액 표면이 급격히 증발하는 현상? 이것도 아니고요.
3번 기름이 뜨거운 물 표면 아래에서 끓는 현상이다? 아니죠. 물이 끓는 거죠. 물이 그 기름 밑에서 끓는 거예요. 4번 탱크 저부의 물이 급격히 증발하여 기름이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여 방출하는 현상이다. 자, 이건 거죠. 그 탱크의 하부에 있는 물이 끓으면서 그 기름과 같이 화재를 동반해서 탱크 밖으로 분출하는 현상을 바로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3번. 유류 탱크 화재 시 발생하는 슬롭 오버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소화 시 외부에서 방사하는 포에 의해 발생한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류 탱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외부에서 물을 뿌리거나 뭐 포를 이제 방사했을 때 그때 이제 화재를 동반하면서 탱크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 이것을 슬로우 오버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 연소유가 비산되어 탱크 외부까지 화재가 확산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3번 탱크의 바닥에 고인 물에 비등 팽창에 의해 발생한다. 이것은 바로 슬롭 오버가 아니고 보일 오버의 현상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연소면의 온도가 100도씨 이상일 때 물을 주수하면 발생한다. 그죠? 물을 주수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4번. 유류 저장 탱크의 화재 발생 시 연료층에 의해 탱크 하부의 고인 물 또는 에멀전이 B점 이상으로 가열되어 부피가 팽창되면서 유류를 탱크 외부로 분출시켜 화재를 확대시키는 현상은,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보일 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탱크 하부에 고여있는 물이나 에멀전, 그러니까 에멀전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기름이 이렇게 살짝 섞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B점 이상으로 가열돼서 탱크 밖으로 화재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분출하는 현상을 보일 오버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